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돈인가? 조용한 밤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씁니다. 월급을 받고 카드를 긁고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깊게 해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돈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지갑 속 지폐는 그냥 지폐처럼 보이고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냥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폐와 숫자가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하루의 선택을 바꾸고 가족의 계획을 바꾸고 때로는 꿈의 크기까지 바꿉니다. 오늘은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것을 믿으며 비트코인은 어떤 점에서 돈의 조건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 돈이 아닌지까지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동전도 아니고 은행 계좌의 숫자도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 감정은 돈이 우리에게 실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종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아니면 그 종이를 둘러싼 어떤 합의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돈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환의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물 교환은 번거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돈이 등장했습니다. 돈은 서로의 필요를 맞추기 위한 중간 지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돈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한 결과를 내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 뒤로, 1년 뒤로, 그리고 더 먼 미래로도요. 만약 오늘 받은 돈이 내일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그 돈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돈은 지금뿐 아니라 시간도 견뎌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회계 단위입니다. 가격표가 붙고 월급이 계산되고 세금이 산정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은 숫자로 기록됩니다. 그 숫자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위가 안정적일수록 사회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할수록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돈은 결국 신뢰의 산물입니다. 종이 한 장이 가치 있는 이유는 국가가 보증하고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주겠지. 내일도 이 가치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지. 이 믿음이 돈을 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뢰는 반드시 국가에서만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가 만든 돈을 써왔습니다. 국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은행 시스템이 운영합니다. 그 체계는 편리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체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없는 돈도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누군가의 정책 변경 없이도 그저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는 돈은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돈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돈만 떠올리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돈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큰 돌이 돈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그 돌을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흔치 않았고 그 돌이 그 사회에서 가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금과 은이 돈이었습니다. 금은 반짝이기 때문에 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금은 귀하고 오래가며 나누기 쉽고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이 특성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오랜 세월 동안 돈 같은 돈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그 사회가 인정하는 희소성을 가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교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희소성입니다.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조가 어렵거나 적어도 속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돈은 권력이 아니라 합의된 희소성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선언한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은 돈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했을 때
그저 인터넷 코드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난처럼 봤고, 어떤 사람들은 실험처럼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환상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드가 가진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로 만든 코인이 아니라 돈이 되기 위한 조건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그런데 이 희소성은 말로 선언한 희소성이 아니라 규칙으로 박아 넣은 희소성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희소하다고 말하는 자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늘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자산은 드뭅니다. 어떤 자산은 우리는 공급을 조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회의를 열어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업데이트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규칙을 바꾸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대부분은 참여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든 누가 참여하든 규칙은 똑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익숙하게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감각을 줍니다. 국경을 넘어도 권한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희소성입니다. 금은 희소하지만 채굴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채굴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광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금은 오랜 역사와 신뢰를 가졌지만 공급의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조절합니다. 위기 때는 돈을 풀고 경기가 과열되면 돈을 조이고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통화 정책이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의 공급이 인간의 결정에 따라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발행 구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한도까지 발행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이유 중 가장 큰 축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룰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돈이 강제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사용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화폐는 강한 지위를 갖습니다. 법정화폐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른 선택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른 저장 수단을 찾습니다. 금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달러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현금보다 물건을 더 믿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일 가격표가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오늘 무엇이든 바꾸려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선택이 쌓이면 그것은 흐름이 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보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시장을 만들고 가격을 만들고 신뢰를 만듭니다. 돈은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돈인가요? 이 질문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법정화폐처럼 일상 결제의 표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큽니다. 어떤 때는 며칠 사이에 크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빠르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변동성은 회계 단위로 쓰기에 불편함을 줍니다. 가격표를 비트코인으로 붙여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하루 이틀의 가격으로 평가되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돈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짧은 변동성보다 긴 시간의 성질을 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검열이 어렵고 국경이 없고 보관이 가능한 자산,
이 특성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화폐적 속성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가 필요했습니다. 운반도 어렵고 국경을 넘기면 검문도 받고 보관 비용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금을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호화된 개인키 하나로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의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술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가치가 물리적 제약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투자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돈의 진화가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달러도 처음부터 세계 기축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금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믿는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급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규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돌아갑니다. 정책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 멈추지 않는 성질이 사람들에게 묘한 신뢰를 줍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정치가 흔들릴수록, 경제 뉴스가 불안을 키울수록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돌아가는 것을 찾습니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완성된 화폐라기보다 화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이미 화폐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희소성이라는 축이 분명하고 검열 저항성이라는 축이 분명하며 탈중앙성이라는 축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아직 사회 전체의 결제 표준이 되지는 않았고 일상에서 가격표의 기준이 되기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돈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희소성,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 세 가지는 역사적으로 돈이 선택받아온 조건과 닮아 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들이 가치를 보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냥 사용합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돈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광고가 설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 가치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신뢰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규칙이 유지되는지, 내가 원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경험이 쌓여야 신뢰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코드로 시작했지만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질문을 던질 가치가 있다는 것. 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미래로 가져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생각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